불멍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육각 테이블 찾으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솔로 스토브랑 같이 쓰기 위해서 하롯대를 하롯대 테이블을 구입을 했어요. 평소 이제 나무 형태의 육각 테이블을 사려고 고민했는데, 이제 정말 좋은 육각 테이블은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가격 형성되어 있고, 좀 저렴한 반 DIY 형태는 사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감을 하거나, 뭐 이제 바니쉬를 칠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오일을 발라야 하는데, 제가 그런 재주는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무인데 이게 옆에 놔두고 쓰다면 이제 고기도 구워먹고 하다 보면 기름도 튈 거고, 비가 맞으면 물도 묻어서 나무도 관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는 그냥 철로 된 거, 스테인으로 된 거 사야겠다 하고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베르트렉에서 나온 육각 테이블이 있었어요. 가격도 이제 나무 육각 테이블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고 약간 조금 비슷한, 여기 한 23만 4천 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걸 쓰면 오랫동안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솔로 스토브에도 딱 맞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캠핑 장비 말씀드릴 때 말한 거 있죠? 케이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는 이거 들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무겁네요. 예,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무게가 지금 남자인 제가 들어도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네. 우와. 이거를 물론 이거 제가 들고 뭐 대중교통 이용할 거가 아니고 차에 넣어 놓을 건데, 네, 한 팔로 들기에는 무리가 됩니다.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케이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랜드명이 있고요.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네, 딱 열면 이제 이쪽에는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네요. 이 안에. 무겁다. 이거 진짜 엄청 무거운데?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샀나? 예, 나무를 샀어야 했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는데, 이거 방품에 하나 생각이 들면, 엄청 무겁네요. 네, 이거 이제 이렇게 포장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까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곧 캠핑을 나갈 거라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언박싱만 진행하고, 요것을 실제로 설치하고 사용해본 후기를 같이 연달아 올리도록 할게요. 네네, 요거를 꺼냈다가는 지금 와이프의 눈빛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일단 그냥 넣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은 와이프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택배가 잘 왔어요. 이건 겨울 캠핑을 준비하면서, 겨울 캠핑은 아마도 불멍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서 불멍과 관련된 제품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육각 테이블 정말 갖고 싶었는데, 제가 구입한 이 스테인으로 된 육각 테이블을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 한번 써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엄청 튼튼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무게가 엄청 무겁다는 거, 그게 아주 큰 난점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성분들이 만약에 이걸 사서 쓴다고 하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한번 불멍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 테이블을 사고 사실 금방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육각 테이블을 조금 늦게 쓰게 됐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많이 긴 걸 보시면 한두 달 이상을 못 썼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제천에 있는 한 캠핑장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첫 번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르트렉 육각 테이블은 보시는 것처럼 우선 철판을 바닥에 깔아서 육각 모양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연결되는 곳에 다리를 고정시켜서 세우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아닌 이 쇠로 된 형태이기 때문에요. 기름이나 오염에 있어서는 조금 확실히 잘 닦이고 변형이 적고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워낙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날 저도 이렇게 처음 쓰다 보니까요, 이게 조립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고민했었는데, 조금만 보면 바로 이렇게
X자 형태로 꽂는 것을 알게 됩니다. X자 형태로 다리를 꽂은 이후에 경계가 되는 부분에 양끝을 끼우게 됩니다. 그렇게 끼우게 되면 두 개의 판을 하나로 뭉치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끼우고 나면 총 아래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다리를 모두 연결하게 됩니다. 사실 요것이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좀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더구나 이게 쇠가 이 겨울에 만지다 보니까 더 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갑을 꼭 껴야 하고, 또 약간 이게 끝 마무리가 아주 깔끔하지는 않아요. 다소 날카로운 곳이 많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열기가 닿는 그 모든 제품들은 절대 맨손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지문이 닿았던 곳에 열이 가면 그것은 영원토록 그냥 거기 막 겉목 틱틱하게 자국이 남습니다. 제가 솔로 스토브 다 손으로 만졌더니 맨손으로, 그래서 많이 좀 오염된 상태입니다. 네, 처음이라 다소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생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실제로 쓰고 나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요거 육각 탭을 두고 중간에 이제 불멍 솔로 스토브 쓰면서 이제 불멍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위에다가 이제 오덕을 두고 고기도 구워 먹기도 했거든요. 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고기 구워 먹는 영상 한번 올려드리는데, 사진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리드를 가지고 강연 버너에다가 조리를 하면 중간에만 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솔로 스토브에 오독을 두고 그리드를 쓰면 고기 아주 골고루 아주 맛있게 익어갑니다. 근데 고기를 익고 나서 그대로 들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그 솔로 스토브 주변으로 이 육각 테이블이 있으니까 함께 바로 불멍도 하고 고기 굽는 것도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추울 때 이제 따뜻하게 불 보면서 고기 먹으니까 이거 진짜 감성 있고 좋더라고요. 네,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결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바로 세우게 됩니다. 지금 처음 쓰는 물건이라 아주 반짝반짝하고 이쁘죠. 저희가 이제 캠핑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저렇게 위치를 시켰고, 요 사이에다가는 제가 솔로 스토브를 두려고 합니다. 사실 제 캠핑 장비가 대부분 부피가 크고 무겁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캠핑을 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놀라운 거 나름입니다. 물론 제가 좀 많이 먹기는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캠핑하는데, 네. 지금 보이시는 철이 좀 전에 보셨던 것은 오덕이고요. 네, 솔로 스토브에 연결해서 위에 그리드를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먼저 솔로 스토브 바닥에 까는 받침대를 두고요. 그리고 솔로 스토브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스토브가 정말 제가 아끼는 캠핑 장비이다 보니까요, 케이스 잘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거목튀튀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다 맨손으로 만져서 생긴 오염들입니다. 정말 슬프네요. 네, 중간에 솔로 스토브를 놓고도 양옆으로도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나무를 넣어서 불을 한번 지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딸이 제가 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상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촬영할 때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데 많이 좀 참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장작을 꺼내게 되는데요. 보시면 저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송간의 장작입니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장작은 송간의 장작 정말 좋아합니다. 가끔씩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장작을 들고 갈 때 있는데 매번 그때마다 열이 받습니다. 불이 잘 안 붙어서. 근데 송간의 장작은 미리 사서 오래 말리지 않더라도 열에 9번 이상은 진짜 잘 타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송간의 장작 찾아서 구매하시고 불멍 가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송간의 장작 보면 조금 얇기도 하기도 한데 여기 이제 붉은 것도 파니까요. 그거 같이 보고 사시면 되는데 겨울에 품절이 좀 심각하게 납니다. 그러니
장작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녹음하는 시점에는 제가 장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4박스를 사서 지금 장박 텐트 옆에다 갖다 놨는데 뭐 사실 몇 번 쓰면 또 없고 금방 사라질 것 같아요. 보시는 건 저 박스는 20kg짜리를 샀는데 저거는 이제 완전 굵은 거, 그 하목 난로에 쓰는 굵은 거랑 얇은 거를 같이 포장돼서 파는 거였습니다. 솔로 스토브가 워낙 화력이 좋다 보니까 작은 나무들은 금방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불이 붙는 잣나무랑 작은 나무랑 그리고 굵은 나무를 함께 파는 것을 사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다 품절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불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이컵하고 키친타월, 식용유로 불을 붙입니다. 아주 쉬워요. 네. 지금 먼저 아래 이제 이날은 종이컵이 없어서 저렇게 놓고 있지만 원래 종이컵에는 키친타월을 채우고 그리고 식용유를 아주 충분하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곳에다가 라이터로 살짝만 불 붙여놓으면 그때 이후로는 뭐 별로 크게 할 게 없어요. 뭐 그 정도 되면 뭐 쉽게 불이 붙는데 간혹 나무가 너무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고 겨울에 이제 잘 불이 안 붙을 수 있긴 한데 웬만한 이 방식이면 불이 잘 붙습니다. 이런데도 불이 잘 안 붙는다면 그 나무는 아무리 토치를 해도 잘 안 붙는 거예요. 네, 보신 것처럼 라이터로 저렇게 크리넥스 식용유 묵은 크리넥스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줍니다. 토치도 들고 다니긴 하는데 굳이 토치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 정도 선에서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꼭 말씀드릴 게 솔로 스토브 쓰면서 연기가 아예 나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처음에 피울 땐 연기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불을 한번 꺼지고 새로 불 붙이려고 해도 연기 납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 연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기가 안 난다는 거지 처음에 연기가 안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보시죠. 지금 막 제가 위에서 아래로 찍은 영상을 따로 첨부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을 지금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솔로 스토브가 한번 불 붙으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솔로 스토브 쓰실 때 그냥 나무만 쓰는 것보다 펠릿을 같이 쓰시면 진짜 불꽃이 이쁘게 납니다. 펠릿을 써야 이 가스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래야 이 솔로 스토브 이제 2차 연소할 때 불꽃 모양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 스토브 쓰시는 분들은 장작 플러스 펠릿을 함께 쓰시면 이제 불꽃 모양을 아주 이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육각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요. 말씀해 드리자면 지금 중간에 솔로 스토브를 쓰고 있지만 충분히 이제 육각 테이블 육면에 의자를 두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솔로 스토브 자체가 불이 워낙 강하고 하지만 한쪽으로 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이상 솔로 스토브를 중간에 두고 이 쭉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바로바로 이제 불멍을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이 감성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고기 구운 것을 발라내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매우 좋습니다. 특히 이제 쌀쌀할 때 이렇게 솔로 스토브와 육각 테이블 조합해서 이제 밖에서 불멍하면서 밥 먹는 거 이 조합 진짜 최애하는 조합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펠릿을 넣었고 또 이제 펠릿을 까고 있는데요. 하루 저녁에 쓰는 펠릿이 최소한 10kg 정도, 장작은 최소 10kg 이상, 하루 한 20kg 태우는 것 같은데, 솔로 스토브 쓰다 보면은 솔직히 불에다가 돈을 태우는 느낌이 납니다. 육각 테이블하고 이제 솔로 스토브를 이렇게 조합해서 써본 결과, 완전 추워서 밖에 못 가는 경우시하고는 살짝 춥거나 조금 더 추울 때 밖에서 밥을 먹거나 불멍을 하기에는 이 조합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솔로 스토브 또는 일반 하룻대에 함께 쓸 육각 테이블을 찾는다면 다른 나무 같은 것보다는 이게 철로 된 이런 베르트랙 육각 테이블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심 가득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람TV의 그냥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